배우분들이 생각하는 지옥은 무엇인지 이 자리에서 최초로 공개한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저도 한번 해보고 싶네요. 욕심 나는데요. 이렇게 너무들 멋지게 해주셔갖고. 해주세요. 지옥은 땡땡땡이다. 지옥은 스페파다. 스팸이라고요? 아니요. 스페파다. 스트리밍 페인 파이터. 뭐 앉은 자리에서 계속 스트리밍을 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를 지옥의 페인으로 만들, 이 고통 속에 함께하게 만들 파이터. 우리는 거기에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예, 아닙니다. 이거 뭐 박수를 더 치시고. 예. 스페파 마음에 드세요? 아직 100% SP. 이해를 못했어요. 이건 박정민 씨가 이해하실 텐데. 아니, 감독님이 스우파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어요. 오늘 보여드렸으니까. 예. 오늘도 볼 수 있다. 네? 아니 저 춤추는 거 보여드려가지고 이해하실 거예요. 대단한 하하하 그 영상 뭐 수많은 스트리밍이 됐죠. 자, 정말 6편이잖아요. 6편을 어디도 가지 못하고 보게 만들 것 같아요. 지옥 11월 19일 오직 넷플릭스를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제 우리 기자님들 궁금증 정말 많으시죠? 제가 그 질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상호 감독님께 싱글리스트 강보라 기자님, 태국 데일리 뉴스에서 웹툰 단행본까지 연속성 있는 세계관을 꾸준히 붙잡고 있는 건 애정 때문일까요? 지옥 웹툰을 시리즈로 만들기로 결정하신 이유 무엇인가요? 뭐 제가 유아인 배우님이랑 처음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세계관은 제가 최기석 작가랑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어떤 영화적으로 좀 놀 수 있는 세계를 만들고 싶다. 그래서 저의 영화적인 놀이터로 언제든지 이 놀이터에 가고 싶을 때 가서 또 새로운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지옥이라는 세계관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첫 번째 놀이 같은 느낌으로 좀 만든 작품이 이 시리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는 되게 영화적으로 놀 수 있는 놀이터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세계관에 유독 애정을 가지시는 이유도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여기에서는 사실은 아주 극단적인 어떤 설정 안에 있고, 거기에서의 아주 여러 종류의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여러 종류의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습들을, 새로운 모습들을 계속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설정의 세계관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배우 유한 씨에게 MBN 스타 이남경 기자, 그리고 한겨레 남지은 기자, 투데이 신문의 조유빈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정진수 의장은 3화를 보면 더욱더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아주 복잡한 내면의 인물인데요. 이 인물에게 어떻게 다가가려고 하셨는지, 그리고 원작이 있는 작품인데 혹시 원작을 봤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봤고요. 뭐 아까 질문에서도 살짝 답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뭐 같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이 내면이 상당히 뒤틀려 있는 인물이고 꼬여 있는 인물이고, 그러면서도 어떤 선명한 주장을 계속 펼쳐가는 그런 인물이다 보니까 이 인물의 어떤 내면의 어떤 핵심이 무엇일까를 상상하고 추측하면서 인물에 접근했던 것 같고요. 뭐 어떤 분노일까, 뭐 절망일까, 이런 생각들을 했지만, 뭐 그 여러 가지가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이 인물만이 가진 어떤 절대적인 고독과 외로움 같은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실체가 무엇일까 좀 다가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특히 생각이 많으신 그 유하인 씨인데, 본인이 생각하는 지옥이란 어떤 모습일 것 같은지도 질문 주셨어요.
사실 지옥에 대해서 선명한 생각을 가지기는 어렵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한 아주 근접한 어떤 의견, 답이 저는 11월 19일 날 오픈되는 지옥에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함께 확인하시죠. 저 지금 정진수인 줄 알았어요. 지금 순간적으로 정진수 의장인 줄 알았어요. 예. 자, 김현주 씨에게 매일경제 박대희 기자, 헤럴드팝의 이미지 기자, 대만 애플 데일리에서 질문 주셨습니다. 자신이 믿던 정의가 부정당하고 쫓기는 연기는 어떤 느낌으로 임하셨나요? 강도 높은 액션씬을 선보이셨는데 준비하는 과정 힘들진 않으셨나요? 뭐 일단 액션은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참 뭐 즐기면서 했고요. 뭐 액션씬이 아주 과한 액션씬은 아니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좀 즐기면서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재밌게 했고 또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액션 연기에 대해서. 그래서 전 좀 즐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 첫 번째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글쎄요. 제가 이렇게 오늘 더 생각이 많았던 것 같아요. 작품에 대해서 이렇게 예고편도 보고 예, 배우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듣고 하니까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이게 뭐 이건 단순히 종교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내가 갖는 신념이나 믿음이 어쩌면 내가 제일 취약하거나 나약한 부분을 감추거나 또는 다른 믿음으로 인해서 좀 힘을 얻고자 하는 그런 내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법의 힘이었던 것 같아요. 법에 기대고 의지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게 무너졌을 때는 어떨까 생각을 해보면 그냥 공포일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뭔가 내 자신이 그거 동일시하는 게 있었는데 내 자신이 좀 연기처럼 사라지는 느낌도 들 수 있었을 것 같고 공포 자체였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진짜 살면서 믿음과 두려움은 항상 같이 맞아요. 예, 함께 오는 것 같아요. 자, 박정민 씨에게 무비스트 이금용님께서 기자님께서 사바에 이어 인간과 믿음에 대한 메시지가 강력하게 드러나는 작품에 참여하게 되셨는데 연기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어려운 점이 많죠. 어쨌든 뭐 사바도 그렇고 지옥이라는 작품도 그렇고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믿음을 표현해야 하는 거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내가 해석을 해야 하나 거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다 보니 어려운 게 많은데 뭐 그때마다 감독님들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고 또 어쨌든 제 나름대로의 해석을 또 가미해서 연기를 하는 즐거움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어렵지만 즐거웠습니다. 늘 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박정민 씨와 원진아 씨 두 분에게 디지털 조선일보 조명현 기자 인도네시아 자와포스에서 질문 주셨어요. 4화에서 6화 내내 부모의 마음으로 몰입해서 보게 만드셨는데요. 두 분 모두 미혼인데 부부가 아닌 부모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서로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깊은 감정을 그려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자, 원진아 씨가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 극 중에서 같은 상황을 맞이하기는 했지만 반응하는 그 감정도 다르고 행동에 옮기는 방법도 달랐기 때문에 사실 어떤 걸 상의를 해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해보자라고 하기보다 같은 부모의 입장이면서 같은 가족의 입장이면서도 조금 다른 모습을 그냥 각자 좀 찾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보시면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움직이는 거라고도 볼 수 있었던 역할들이어서 네,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주고받은 이야기는 없으신 걸로 정리하면 될까요? 서로 격려와 위로했죠. 중요하죠. 네. 격려와 위로 응원과 중요합니다. 응원하고요. 네. 응원, 격려, 위로. 왜냐하면 같은 상황에 처해도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들입니다. 자, 우리 박정민 씨도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요, 뭐 이하 동문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양익준 배우님께 열린뉴스통신의 위수정 기자께서 양익준 배우도 연출을 하고 있는데 이번 지옥을 통해서 연상호 감독님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놀랐던 점
있을까요? 영 감독님 작품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 예. 아유. 허리가 시큰해가지고 지금. 아, 매력 연상호 감독님의 매력은 저는 일단 예전에 그 애니메이션 같이 그 녹음할 때 네. 이 어떤 배우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 배우가 먹어야 될 톤이나 이런 것들을 엄청나게 잘 끌어내세요. 예, 그게 이제 본인이 이제 가끔씩 이제 감독분님 본인이 연기를 가끔씩 이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그거는 이제 어떤 기본 베이스에 대한 어떤 정보 정도를 주는 거지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되게 충실하게 맡겨주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어요. 다른 뭐 어떤 또 꽤 많은 작품들은 이제 리허설이라는 거를 하잖아요. 현장에서 본 촬영을 하기 그쵸. 전에. 근데 감독님은 그냥 대면 찍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항상 사람을 긴장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항상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그럼요. 그리고 네. 약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가끔씩 파괴해 주시는 부분이 감사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배우 입장에서는 이제 많이 찍을 수 있을 때는 그 뒤에 이제 또 안전빵이 있잖아요. 뒤에 이제 또 찍을 수 있다라는. 근데 편안한. 그런 부분들이 네. 없으니까 아주 배우로서 건강한 긴장을 그쵸. 하게끔 해주는 현장을 겪었던 것 그게 같습니다. 또 놀라운 점이고 감독님 데미안이네요. 알을 깨고 나오게 만들어 주시네요. 예, 자 다음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연상호 감독님께 일간 스포츠의 이현아 기자 그리고 경향신문의 오경민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원작 웹툰의 느낌을 거의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기는 듯한데 제작하시면서 원작에서 꼭 가져가야겠다고 생각한 점이 있을까요? 반대로 웹툰과 몇 가지 다른 점들은 어떤 의도로 그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 뭐 대본을 저도 이제 대본을 사실 다른 감독님한테 드리고 뭐 작품을 만들어 본 적이 있는데 최기석 작가 같은 경우는 뭐 좀 원래 좀 성격이나 취향이 좀 비슷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글이 제가 생각했던 어떤 무드 이런 것들이 아주 충실히 좀 나오는 연출자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대부분 최기석 작가가 생각하고 있는 무드나 이런 것들이 제가 원하는 무드하고 되게 잘 맞아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달랐던 점은 뭐 어떤 의도인지. 네. 그 진경훈의 아들이 딸로 바뀌었는데 사실은 뭐 제가 그 아들의 연기에서 조금 더 뭐 보여주고 싶었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어떤 배우한테 맡길까 했는데 이게 사실은 그냥 성별에 관계없이 그걸 좀 일의 배우한테 맡기고 싶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는데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그거를 되게 성별로 생각하진 않았던 것 같고 그냥 그 연기를 일의 배우가 일의 배우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 바뀐 거죠. 바뀐 게 된 거고 정진수 의장이 고시원에 아, 산 거는 어떤 의도가 있었나요? 정진수의 그 만화 그릴 때도 정진수 어떤 데에 살까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처음에는 그냥 되게 물건이 없는 데에서 살면 어떨까 물건 약간 정진수 사이비 교주 같은 느낌이면 뭐 되게 무력이 있을 것 같은데 정진수는 이게 무력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아니어서 되게 집 자체가 아무것도 없는 집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거에 맞춰가지고 사실은 만화 작업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게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게 이게 물건이 없다라고 하는 게 잘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설정 같은 게 뭘까를 얘기하다가 고시원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매일경제 박대희 기자께서 역시 감독님께 첫 시리즈 연출작입니다. 그간 촬영하신 영화와 달랐던 점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하셨나요? 그 사실은 시리즈이긴 한데 뭐 계속 같이 작업했던 스태프분들과 같이 했고 저는 막 크게 다르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전에 작업했던 거랑. 근데 아무래도 분량적으로는 영화를 몇 편 연속해서 찍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뭐 근데 사실은 오히려
영화 몇 편을 찍는 느낌이어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작품을 임하는 마음가짐은 똑같으시니까 예. 네, 크게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유아인 배우에게 무비스트 이금용 기자, 태국 워크포인트 투데이 그리고 필리핀의 프리뷰에서 질문 주셨어요. 지옥의 영상들이 공개된 후에 유아인 배우와 이번 캐릭터 정진수의 싱크로율에 대한 호평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떤 점이 정진수와 닮은 것 같은지 말씀해 주시죠. 이 정진수와 싱크로율이 높다는 것이 과연 말에 힘이 있어요. 아인 씨가 말을 아. 하면 집중하게 만드는 그 과연. 힘이 있는 거죠. 예. 뭐 작품적으로는 이게 뭐 장점이 될 테니까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정진수는 저보다는 뭐 별게 있는 인물인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있어 보이는 뭐 별게 있어 보이는 그런 지점들이 뭐 비슷하다면 비슷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반응 중에서 그런 그 지점이 저는 제일 흥미롭고 재밌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뭐 원작이 있는 작품들에 임할 어떤 싱크로율과 비교, 싱크로율을 따지면서 유아인 아니지 않아 항상 이런 의견들을 많이 고민스럽죠. 받았던 편이었는데, 유독 이 정진수라는 인물과 싱크로율을 높게 봐주셔서 유아인의 이미지가 그런 것이었구나 그만큼 있다. 자각하는 계기도 예. 됐고요. 믿음을 앞으로 준다라는 예. 그런 의미고, 그리고 끊임없는 믿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대중의 마음을 또 사로잡을 수 있는 맞아요. 매력. 예. 오늘 왠지 제작 발표가 끝나고 나면 넷플릭스 등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 외형에 대해서도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번에 그 더바인 머리를 내리면서 굉장히 뮤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 관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제가 유독 짧은 머리로 유명한 그 짧은 머리의 이미지로 많이 잘 알려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런 외모적인 변화도 시도해보고 싶었고,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감독님의 욕심, 그리고 웹툰 속에서의 원작에서 그려지는 정진수라는 인물과의 싱크로율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아무래도 또 제가 연기를 하면서 이 머리가 참 크게 불편하면서도, 전 불편해서 항상 짧은 머리를 하거든요. 이게 지금도 되게 불편한데 뭔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얼굴을 좀 신비로워 가려주니까 보이네. 좀 더 신비로워 미스테리해 보이고 신비로워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구나, 그런 생각들 하면서 임했던 것 같아요. 제가 뮤즈라 그랬죠. 정정합니다. 리즈다라고 댓글이 있었습니다. 예. 둘 다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김현주 씨에게 싱가포르 그리고 더 스트레이트 타임즈에서 민혜진은 이야기의 시작부터 새 진리회를 가장 냉소적이고 회의적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이 캐릭터가 이렇게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성격상 특징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민혜진은 변호사이고 이제 법을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게 분명하고, 그런 거에서 좀 힘을 얻고, 그리고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좀 사회에 대한 삐뚤은 시선도 정진수와 다른 그런 시선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법을 공부하면서 아무래도 인권에 대해서 또 생각을 많이 했었겠죠. 그 관심을 갖게 됐었고, 엄마의 DNA적인 영향일지 그 후천적인 영향일지는 모르겠지만 엄마의 또 감성적인 부분이 더해져서 그런 것들이 이성과 감성이 합쳐진 묘한 힘을 작용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참 잘 어울려요. 김현주 씨가 지금까지 보여주신 모습들과. 예, 감사합니다. 자, 박정민 씨에게 서울신문의 김지혜 기자께서 흥미진진한 사건과 속도감 있는 전개 등 흡입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좋은 반응 예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 그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뭐 한국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법한 공포고, 느낄 법한 혼란이고, 그래서 어쩌면 오히려 해외에서 더 재밌게 봐주실 수도 있겠다. 조금 더 객관적인 눈으로 봐주실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바람도 있고요. 보편의 뭐 혼란일 수 있기 때문에 공포일 수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원진아 배우에게 태국의 코 시리즈에서 이번 작품에 출연하시면서 본인의 신념이나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가치관의 영향을 혹시 받으셨나요? 그렇다면 어떤 영향을 받으셨는지? 일단 저희 드라마에서 저희 시리즈에서 보여주는 그 사회의 이미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사실 생각했던 지옥이라는 거는 되게 불지옥, 뭐 그런 불타오르는 이런 지옥, 불구덩이 뭐 이런 네, 느낌 불구덩이.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였는데 사실 어떤 집단에서 다수가 조금 덜 건강하고 조금 이기적이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것이 지옥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나는 얼마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잘 해야 하는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져야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많이 배웠던 것 같고, 그래서 저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사회 속에서, 집단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되게 건강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내가 알게 모르게 나는 다수인가 아닌가에 대한 생각도 참 많이 하게 하는 작품인 것 같아요. 자, 양익준 배우에게 태국의 수드사프다 그리고 필리핀 스타에서 질문 주셨어요. 외국 매체에서 질문을 양익준 배우에게 많이 주셨네요. 지옥 속의 상황이 현실에서도 펼쳐진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겠냐고 질문 주셨어요. 튀어야죠. 어디로? 예, 일단 도망가야죠. 오. 근데 이제 연기를 이 작품에서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지옥의 사자는 이제 보통 이제 다른 어떤 뭐 히어로물이나 이렇게 보면은 이게 좀 서로 대적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절대적으로 대적을 할 수 없는 존재다 보니까 이제 어떤 허무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근데 일단은 그런 상황이 되면은 뭐 일단 도망가는 게 첫 번째 본능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뭔 짓을 저질렀길래 저것들이 날 따라올까. 내가 있는 이곳에선 일단 벗어나겠다. 일단 몸은 그렇게 움직일 것 같아요. 머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그렇게 순간적으로 나한테 이렇게 고지를 받는 어떤 그 과정은 너무너무 두렵겠죠. 이게 진짜일까 거짓일까 뭐 싶기도 할 테고. 하지만 이제 그 순간이 되면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흔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렇죠. 네. 되게 두렵지 않을까. 아마 이 작품이 공개되고 나면 전 세계 모든 시청자들이 다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을까. 또 우리에게 또 질문을 남기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질문 연상호 감독님께. 스포츠 경향의 이다원 기자 그리고 서울신문의 김지혜 기자께서 질문 주셨어요. 감독님의 영감, 아이디어 원천 무엇인가요? 뭐 저는 사실은 이제 뭐 작업을 하는 게 좀 개인적인 뭐 바람입니다만 좀 숨 쉬듯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뭘 하려고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숨을 쉬는 것처럼 작품을 좀 만들었습니다 하는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은 좀 너무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숨 쉬듯이 작품을 만들려고 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게 항상 늘 잘 되는 건 아니지만은 점점 더 좀 자연스럽게 뭘 만드는 게 자연스러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감독님이 자연스러워지면 자연스러워질수록 우리 시청자들은 생각할 게 너무 많아집니다. 약간 부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자님들께서 좋은 질문 정말 많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지옥을 기다리고 계시는 전 세계 190여 개 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요런 점 유의해서 보면 또는 요런 점 관전 포인트다 함께 이야기하시면서 끝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상호 감독님. 이제 용신에게 소원을 빌릴 시간이 됐는데 저는 11월 19일 날 넷플릭스 통해서 나오는 지옥이 이렇게 소비되는 작품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담론을 생산해내는 작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유한 씨. 뭐 예고편도 있고 또 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올 테지만 여러분들 느낌, 여러분들 스스로의 느낌 그 자체에 집중하시면서 지옥 함께 즐겨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인생작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많이 즐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주 씨. 네, 아무래도 이제 죽는 날짜를 알면 어떨까 하는 주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거, 그 마지막 순간이라든지 삶이 남은 기간을 알았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어쩌면 제가 제 삶의 가치를 두는 부분이 아닐까, 가장 크게 두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 좀 집중하는 삶을 살아보는 건 어떨지 제 스스로한테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돌아보시는 그런 계기도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박정민 씨. 예, 많은 분들께서 저희 시리즈 지옥 보시고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지금 여기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진아 씨.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배우들의 역할 말고도 숨어있는 다양한 역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역할들에게도 좀 눈여겨서 보시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양익준 씨. 예, 저도 아직 전편을 다 못 봤습니다. 11월 19일에 넷플릭스에 접속합시다. 예,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 2021년입니다. 접속이라니요. 접속하면 안 되나? 아니, PC 통신 아니고요. 접촉? 모뎀 이용하셔서 예. 자, 여러분 매번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에게 안내해 주신 독보적인 크리에이터 연상호 감독님 그리고 그의 비전을 우리의 눈앞에 펼쳐주신 우리 배우분들의 열연 궁금하시죠? 바로 넷플릭스를 통해서 11월 19일 직접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그때까지 착하게 살기로 해요. 진행의 박경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